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준입니다. 요즘처럼 시장 정세가 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안정적이기 힘든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조금 멀게 바라보면서요. 지금 오늘 일어나는 일은 결국 10년 후에 바라보면 잘 생각도 안 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은 좀 진정을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셨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기사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What the Ukraine conflict means for the market. 과연 지금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과거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오늘날의 또 새로운 이 역사를 앞으로 조금은 전망하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 기사는요. 조금 긴 글입니다. 한 5분 정도 걸려야 읽을 수 있는 글인데 노미 프린스라는 저널리스트가 지은 글입니다. 2022년 2월 23일 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따끈따끈한 글이죠. 자, 노미 프린스는요, 이렇게 생긴 저널리스트입니다. 보통 이제 월가에 굉장히 가깝게 월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월가 출신으로서 이제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예전에 직접 겪었던 시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좀 우리에게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아티클 하나를 작성하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읽어보시죠. 굉장히 좀 옛날 얘기 같은 이런 얘기니까요.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그냥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91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1991년 1월 16일이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런칭을 했는데 오퍼레이션 데저트 스톰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이거든요. 오퍼레이션 데저트 스톰은 우리가 흔히 걸프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이제 연합군이 형성이 됐잖아요. 전 세계 35개 국가가 힘을 합쳐서 미국을 포함해서 이제 이라크와 맞서는 이런 전쟁을 우리가 이제 걸프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걸프전이 발생된 것이 1991년 1월 16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는 바로 리만 브라더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집에 돌아왔다. 그러니까 뉴욕에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뉴욕에 굉장히 집에 늦게 퇴근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지쳐 있었고 왜냐하면 14시간이나 일을 했기 때문이다.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굉장히 좀 열심히 일을 해야 살아남는 그런 금융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TV를 켰는데 굉장히 좀 쇼킹한 뉴스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라크에 뭐 보밍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연합군에서 이라크에다가 이제 폭탄을 터뜨렸잖아요. 이런 뉴스를 이제 TV에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주식을 거래하는 이 현장의 모습은 완전히 가관이었다, 크레이지였다, 완전히 미쳐 돌아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는 그 평소보다 더 빨리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주식 담당 그 거래자들 있잖아요. 트레이더들은 현장에 있던 트레이더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전화기에 대고 막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또한 웃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사람들은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던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웃고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긴장감이 계속해서 지금 빌드업 되고 있다는 것은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역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긴장감이 흐르고 계속해서 조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이 있을 만한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크게 만든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은 결국 미국 주식시장을 괴롭힌다. 그리고 떨어지게 만들 것이다. 헐트라는 건 이제 완전히 이제 상처를 입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데 이런 상황을 사실 전문가들은 즐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루 만에 S&P 500이 6%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데저트 스톰 다음 날, 그러니까 단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갑자기 시장이 아드레날린 그 샷을, 그 주사를 맞은 것처럼 갑자기 모습이 확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단 하루 후인 1991년 1월 17일 날 S&P 500은 무려 3.7%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전날 6%가 떨어졌는데 바로 반등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내가 그날 배운 것이 있다. 뭘 배웠냐면 단순히 그냥 그 위협 요소가 있다는 거. 지정학적인 그런 어떠한 갈등 때문에 막 혼란이 일어나고 이런 때가 오면은요. 반드시 주식시장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하락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uncertainty,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식시장은 다시 반등을 해버린다. 만약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바로 반등하는 것이 주식시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이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없어진 거고, 아니면 아예 전쟁이 나버려도 그 불확실성은 없어진 것이다. 따라서 전쟁이 나도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이 소식을 반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we've been here before. 이거 해석을 하면요. 우리는 이런 일을 예전에 겪었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요. 똑같은 상황, 비슷한 패턴을 우리는 예전에 이미 겪어왔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979년 아주 예전에 이란에 있었던 인질극 사태, 크라이시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좀 위기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이때 처음 겪었었고, 두 번째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던 1990년 8월 달에 같은 일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9.11 사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이렇게 세 가지 굉장히 좀 막 전쟁이 나는 듯한 분위기, 굉장히 공포감이 늘려왔던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0.3%,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12%나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그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나서 주식시장은 바로 반등을 한다는 거죠. 처음에 이란 사태일 때는 0.4%밖에 안 떨어졌는데 무려 7.3%나 반등을 해버렸고요. 자, 두 번째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1990년대에는요. 3%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반등할 때는 10%나 급등을 해버린 거죠. 자, 마지막으로 2001년 9월에 있었던 9.11 사태 때는요. 무려 12%나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등한 수치를 보시면 12%를 훨씬 넘어서는 14.4%나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린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위에 차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늘려오면 늘 주식시장은 떨어지게 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그리고 나서 결과가 중요한 건데, 이러한 그 위협 요소가 사라지고 나면, 아니면 조금씩 감소되면 주식시장은 다시 예전의 트렌드를 돌아간다. 그러니까 회복을 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최근의 보기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전에 이렇게 세 번에 있었던 일, 옛날 얘기를 하지 말고요. 최근에 있었던 일을 가져와도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반복이 됐다는 거죠. 자, 가까운 예로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침략했던 2014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주식시장이 무려 7.8%나 떨어졌는데요.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이니까 2014년 초였죠. 1월 중순에서 2월 중순 한 달 동안 7.8%나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래에 이제 차트 하나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골드 컬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요 황금색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락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14년 4월에, 그러니까 급락을 한 다음 한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걸 다 회복했고요.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주가를 이미 넘어섰다. 따라서 이런 그 크림반도 그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주가보다 오히려 더 올라가 있다는 거죠. 단 2달 만에. 그러니까 전쟁의 위협은요.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을 하락시키지는 못한다는 역사적인 증명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2018년이고요. 2018년에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급락을 했었잖아요. 이때 역시도 이제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사태였는데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이때도 한 달 정도죠. 한 달 동안 이제 주식시장이 13%나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리바운드는 24%나 있거든요. 따라서 2018년 가장 최근에 3년, 4년 전이죠. 3, 4년 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좀 긴장 속에서 주식시장은 무려 13%나 떨어졌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한 달 만에 또 24% 정도 반등을 해버렸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ame 패턴이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다. 야, 여기 보시면요. 비슷한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좀 강화되면서 주식시장에 또한 공포감이 몰려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올해 초에 지금 헤드라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한 다음에 지금까지 미국 주식시장은요. 무려 11%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11%가 계속해서 올해 1월 달부터 2월 20일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그 상황이 어떻게 종료될지,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믿는 것은 주식시장 결국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러한 그 수준에서 반드시 반등을 해서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주식시장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면으로 고정이 되어 있냐면 실제 경제와 주식시장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왜곡이 있는데 이런 왜곡이 퍼머넌트하니까 영구적인 거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왜곡은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시장은 다시 예전에
힘을 되찾고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주식 시장은 계속해서 초피할 것이다. 초피는 이제 굴곡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도 극심한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군사적인 움직임이 보도될 때마다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그 변동성은 결국 우리 투자자들한테 당신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no matter what,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크라이나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중요한 것, 시장이 관심이 있는 것은요. 이러한 그 국지적인 갈등이 아니라 결국은 돈이다. 따라서 주식시장은 돈만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변동성에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이야기가 과연 당신의 투자 자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월가에서 한 15년 정도를 보내고 나서 내가 배운 점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분에 따르면 월드워 2의 모토가 하나 있는데요. 만트라는 것은 이제 그때 기도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드워 2가 발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죠. Keep calm 그리고 carry on 해라. 그러니까 진정하고 해야 될 일을 해라 라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시장을 맞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투자자한테 필요한 것은 진정하고 평소대로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든 상태라면 여러분들의 그 주식 투자의 그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라라고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냥 유지할 뿐만 아니라 기회를 찾아서 지금 헤매야 된다. 그러니까 기회를 찾으란 얘기죠. 어떠한 기회냐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들이 지금 디스카운트, 할인을 하고 있을 테니까 이러한 할인되고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매수를 하는 것이 적합한 지금 행동이 될 것이다 라고 이 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을 읽으면서요. 제가 느꼈던 점은 과거에 굉장히 좀 비슷한 일이 많이 있었죠. 더욱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갈등 관계는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비슷한 일이 과거에도 있었고 과거에 여지없이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재반등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굉장히 좀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나 걱정이 돼서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은요. 이러한 과거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조금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조언이 있잖아요. calm down 그리고 carry on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